제가 드디어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바로 완전 통통해 보이죠? 번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겟레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양한 제품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선크림부터 이니스프리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1번 페어 컬러입니다. 이번에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써도 괜찮다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마스크 때문에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좀 벗겨졌을 때 그 벗겨진 흔적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 선크림으로 깔아주고 파운데이션을 그 위에 올려주면 좀 그 지속력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고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얘를 발라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겠습니다. 원래는 파운데이션 바르는 날에는 뭐 얘는 딱히 안 바르고 그냥 유기자차 좀 투명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랑 투명한 선크림이랑 그 위에 파운데이션 발라주는 편인데 외출하는 날에는 좀 지속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요즘에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페어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선크림을 발라주니까 피부 톤이 이제 한 톤 정리되는 느낌이고 한 톤 밝아진 느낌이어가지고 그다음 파운데이션 올렸을 때 파운데이션 컬러가 너무 밝으면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방지해주더라고요. 네, 서랍장 밑으로 굴러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행히도 딱 고르고 멈췄을 때 이렇게 이 윗면이 이 손 잡는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겠죠? 이렇게 한 톤 선크림 발라줬고 확실히 그냥 선크림을 발랐는데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피부가 한 톤 깨끗해졌죠. 진짜 데일리로는 딱 요것만 바르고 다녀도 진짜 충분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막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눈까지 너무 꼼꼼하게 바르면은 눈에 있는 그런 색소 침착까지 없어져가지고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말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눈에 살짝만 음영만 잡아줘도 정말 쌩얼 같은 느낌이 진짜 어제 이렇게만 화장도 그냥 눈썹 살짝 입술 살짝 하고 나갔더니 친구가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파운데이션 바른 것 같진 않은데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헤라 블랙 쿠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이번에 또 헤라에서 신제품을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자, 이렇게 한 톤을 깔아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번에 이거 이니스프리 이 모이스처라이저 이게 저의 피부톤에 너무 한 톤 밝아가지고 색깔 선택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크닝이 그렇게 심한 게 아닌데 딱 바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제 원래 피부톤이랑 되게 어우러져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밝아졌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톤 밝은 거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베이스를 끝내줬고 그다음에는 파우더 로라 메르시의 트랜스루센 루스 세팅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트래블 사이즈인데요. 제가 이거를 중고나라에서 세제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중고나라에 이 제품이 올라왔을 때 트래블 키트가 19,000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가가 얼마지? 한번 찾아보니까 정가가 33,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저렴하게 올라왔다 싶어서 거래를 하자고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 개수가 없었어요. 몇 개 팝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한 개가 필요한 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일단 네, 그렇다 라고 거래를 했더니 뒤에 박스에 Not for resale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지? 새 상품 같긴 하고 왜냐면 제가 이 첫 새 상품을 딱 뜯었을 때 있는 그 비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있는데 뭐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직원 같았어요. 이 화장품 직원, 회사 직원. 저도 이제 화장품 회사 다니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가끔 갖다 주면은 다 테스터로 나갈 그런 판매용이 아닌 테스터로 나갈 그런 상품들이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찝찝합니다.
근데 워낙 이 파우더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나온 김에 한번 써보았습니다. 가끔 이제 당근마켓을 제가 이용을 했는데 당근마켓에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위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끔 들어가 보면서 뭐 신기한 거 뭐 올라왔나 하면서 이렇게 막 지켜보는데 가끔 이렇게 이런 게 딱 걸리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만졌을 때 아우 뽀송뽀송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유분기만 잡아줄 정도로만 살짝 해줬습니다. 오늘 크림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뽀송뽀송하게 해주면 좀 밀리거나 벗겨질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쉐이딩을 해줬고 그 다음에 눈썹도 2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나이가 20대 후반에 들어서다 보니까 주변에 슬슬 결혼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결혼과는 굉장히 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막 선배들이 결혼하는 거,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는 그냥 결혼하는구나 싶었는데 내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결혼?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파우더 쉐이딩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눈썹을 채워줬고 조금 더 연장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슈에무라의 이거 뭐지? 하드 포뮬라? 슈에무라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빨리 아이브로우를 더 사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것만 5년 넘게 쓰고 있어요. 22살. 6년 다 돼간다. 6년? 이러다가 10년 쓰겠어요. 이 정도면 버리고 새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쓰면서 딱히 막 이 눈썹 주변에 트러블이 막 그렇게 심하게 난 적이 없으니까 굳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무라는 곳 안에 연필이 있으니까 왠지 썩는다는 느낌도 안 들고 얘를 대체할 아이브로우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일본 거다 보니까 좀 다른 거를 써봐야 되나 싶은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아이브로우를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바로 짠! 어반디케이의 이 아이 프라이머. 정확한 명칭은 프랑스어라 잘 모르겠다. 여기다. 어반디케이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 안티에이징입니다.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라이너 번지지 말라고 섀도우로 유분기 잡아주고 파우더로 유분기 잡아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발라놨던 파우더가 또 유분이랑 섞이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대로 사용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한번 아이 메이크업이 얼마나 잘 지속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덜어놨고요. 이렇게 덜어서 양 조절을 해서 눈두덩이에 건조한 사람들 세수하고 바로 나오면 막 피부가 막 거칠거칠하고 막 손으로 문지르면 사포질한 느낌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눈 주변에 파우더 처리를 해줬었는데 이게 지속력은 좋아지지만 눈이 너무 건조한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주름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막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조금 촉촉해도 안 번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번지나요? 너무 궁금한데? 정말 안 번질까? 사포하는 느낌으로 건조하게 하진 않겠지만 한 번만 이 로라메르시 루센 파우더, 트랜스루센 파우더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지금 만지면 그렇게 막 뽀송한 느낌은 안 들고 살짝 네, 이렇게 한 톤 잡아줬고 그 다음에는 짠! 이 제품 에나더 스토리즈 화장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걸 제가 원래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대가 좀 세고 뭐 여기라고 막 특별히 예쁜 컬러가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항상 막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딱 짠! 이렇게 50% 세일을 하길래 둘 다 50% 세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유통기한을 보니까 올해 7월까지예요. 2018년에 만들어진 제품이야. 근데 어차피 이번에 뜯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화장품을 워낙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치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치크앤립이지만 아이까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올려도 괜찮고 오히려 입술에 바르면 조금 너무 건조한 느낌이어가지고 눈두덩이에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엄청 발색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손에 이렇게 발랐을 때도 지금 엄청 발색이 강하죠. 그래서 진짜 최대 양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눈두덩이 올릴 때는 거의 그냥 없다 이렇게 많이 벗겨졌을 때 지금 보시면 막 별로 올라간 느낌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야지 아니면 눈두덩이가 플럼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손에 덜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런 크림 지형의 아이섀도우는 진짜 막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눈김이 더욱 심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짠! 어때요? 괜찮죠? 부담스럽지 않고. 반대쪽도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해줬고요. 눈 아래 해줄 건데 눈 아래는 약간 잘못하다가는 너무 밑으로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과해지고 그래서 크림 블러셔를 손으로 발랐을 때는 최소 3손은 사용을 하게 돼요. 일단 제품을 덜어내는 손, 그리고 손등까지 총 4곳 이렇게 문질러서 양조절을 해야 되는 곳, 손 위에 올리고 펴줘야 하는 손, 그리고 눈 아래. 그래서 그거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크림 섀도우를 바를 수 있는 툴, 약간 스펀지처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블러셔도 얘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블러셔까지 일단 손이 더러워진 김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은 퍼프를 이용해가지고 펴줄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아이 메이크업이랑 색깔을 매칭을 해주니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딱 스며들듯이 그리고 크림 블러셔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퍼지듯이 이게 컬러가 워낙 짙다 보니까 은근히 음영으로도 충분히 잡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아까 사용해준 컬러는 스웨이백 플럼 치큰 틴트였고요. 지금 사용하려는 거는 세틴 마젠타 블러셔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컬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핑크 막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막 복숭아빛 또는 말린 장미 막 그런 컬러들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세일하는 김에 이 컬러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꽤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 먼저 발라놓은 블러셔를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콧대에 살짝 진하게 이럴 때는 딱 볼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도 더 이상 진하게 올라가면 안 돼. 딱 여기까지. 다음에는 일단 뷰러부터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글래디를 좀 편하게 항상 찍을 수 있을 때 찍고 싶은데 제가 지금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언급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룸메랑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촬영하기도 좀 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예쁘지가 않아서 거기서 촬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분 뷰러 이용해가지고 눈 끝에. 근데 제가 또 회사를 다니니까 매주 집에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약속이 이제 청주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생기면 청주에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끝에가 안 집히네. 아무튼 이렇게 뷰러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라이너로 이 2개.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사용하는 거죠. 아멜리의 스텝 베이직 모즈 브라운 그리고 세피아 컬러입니다. 오늘은 좀 아이의 그 컬러가 포인트고 블러셔가 조금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좀 컬러를 많이 죽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입꼬리만 살짝 내려 그려줘가지고 연장되는 느낌으로 눈이. 근데 확실히 아까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니까 아이라인을 그릴 때 조금 더 딱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남은 양으로 이렇게 확실히 안 한 쪽보다는 눈이 좀 연장된 느낌이 들죠. 반대쪽도 빠르게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도 마무리를 해주기 직전이고 그 다음엔 요거 제가 마스카라를 한번 바꿔봤어요. 홀리카홀리카의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2번 디파인 볼륨. 아직 제대로 사용해본 적은 없고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되게 볼륨감 있게 발린다. 섬유질까지 있어가지고 연장이 살짝 되는 느낌이 있어요. 한 올 한 올 발린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뭉침 같은 게 있어요. 잘 씹히나? 이 정도? 그리고 제가 눈 아래 속눈썹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마스카라 바를 때 계속 덧바르면 잘 안 발리고 뭉치기만 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번 말려주고 또 바르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볼륨감 있게 발리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벽에 이제 페인트 칠할 때 한 번 쫙 바르고 말리고 다시 발라야 그 겹겹이 쌓이잖아요. 이 눈 아래 속눈썹도 한 번 발라주고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발라줘야지 그 위에 겹겹이 쌓이면서 조금 더 볼륨감이 살아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입술. 입술은 제가 지금 립밤은 발라놓은 상태고 살짝 지워줄게요. 살짝 지웠고 정리를 해줬고 그다음에는 제가 요즘에 구매한 입술은 진짜 안 보이는데 마스크 때문에 입술 볼 일은 정말 없는데 왜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거는 짠! 뒤늦게 먼저 가져온 게 이 란제리 컬러고요. 이게 이거는 그냥 립밤 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생각보다 되게 선명하게 올라오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르면 입술 주름이 싹 사라지는 게 너무 진짜 유리알 광택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한번 베이스로 깔아주고 사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이미 좀 블러셔로 포인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입술은 최대한 죽이는 게 조화로운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 컬러는 레드 아이. 얘는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으로 이게 톤 다운된 레드 컬러여가지고 막 그렇게 쨍하지 않아서 데일리로 되게 자연스럽게 내 입술 컬러 마냥 그렇게 바르기가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저의 메이크업이 좀 핑크핑크 보라보라 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도 살짝 핑크 느낌으로 갈 건데 제가 이제 핑크 하이라이터로 이 제품 아멜리의 스윗 다이아 엔젤 블러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좀 데일리스럽지 못한 느낌은 있어요. 너무 핑크빔이 뿜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 로라메르시 하이라이터랑 섞어가지고 하이라이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잘 섞어주시고 콧대부터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핑크빔이어가지고 데일리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다음에 또 섞어가지고 작은 브러쉬 이용해서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하이라이터를 해주니까 이 양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입술도 지금 보시면 지금 플럼핑 효과가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입술 주름 하나 없고 완전 통통해 보이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속력이 어떤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저녁에 켜봤습니다. 제가 화장을 한 지 한 9시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피부는 굉장히 생각보다 꽤 지속력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긁힘 현상이 그렇게 막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마찰이 자주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피부가 지속력이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턱 밑에 보시면 여기 코 밑에도 보이시나요? 살짝 모공에 따라서 뭉쳐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양 조절을 잘못하지 않았나. 저는 양 조절을 좀 잘못했을 때 이 모공을 중심으로 뭉치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부 광도 그렇고 아주 예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눈 밑에 번짐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시간 정도 지나면 눈 밑이 거의 시커매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사용감은 눈 아래 번짐은 없다. 하지만 제가 오늘 크림 블러셔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눈끼임이 이 쌍꺼풀 끼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루를 했으면 조금 달랐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끼임이 정말 없는지 좀 사용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네, 오늘 굉장히 흐렸거든요. 근데 아주 짱짱하게 잘 살아있죠?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정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All this time I've been feeling hopeless till you came around. All this time you're the only reason I'm not chasing highs. What is love?